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대한당 AfD와 연방의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투표 시간이 너무 길다며 불평합니다. Die Koalition hat für diese Woche erneut Wahlen für die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aufgesetzt. Die Dauer dieser Wahl fast verdreifacht. Gleich volle 2 연방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하는 연방 최고법원 판사도 하원 의원들과 16개 주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과거 나치 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사법부의 전력을 기억하는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사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법원도 역시 그 국민의 의지에 귀속되고 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영국에선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5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 권한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는 달리 임명 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평의회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 절반가량은 법원 밖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 인사 등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판사들만의 사법부를 가진 곳은 유럽의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민주적 참여와 견제를 통해 상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 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를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진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원칙만은 같아 보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을 독점함으로써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현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이야말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상권 분립이 침해된다고 반박했고,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런 상권 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기현 판사 술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꼼수석방,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등 사법부가 자초한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울타리 안에서 만행을 저질러 사법부에 파괴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세미나까지 열며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시켰고 각급 법원장들도 내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법개혁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작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걱정과 우려를 안다면서도 본인이 초래한 사법부 불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 없이 사법개혁의 반대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과 사법부의 저항에도 예정된 시간표대로 올해 안에 사법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 1996년 7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식 절차인 이 재판의 둘러리 역할은 결코 하지 않겠다.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에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일주일에 2번씩 열었습니다. 169일, 재판 시작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30년 뒤 현재의 내란 재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기현 재판부는 1차 공판 법정 촬영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전 씨와 노 씨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선 없던 일. 결국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와도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만 열었고 법정 출석 의무를 여러 차례 어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법정을 모독했는데도 웃어넘겼습니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자는 검사가 검사라면 어디 당연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 변호사님 소리를 높여야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님들이 뭐 나서시고 그러세요.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 여기에 재판장인 지귀현 판사는 술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석연치 않게 휴대전화를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내란 세력의 법 기술을 재판부가 왜 차단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